첫 번째 주인공부터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분명 미국과 석방 교섭을 마무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곧 전세기가 간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 대강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얘기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의 발언과 일치하는 발언일까요? 자, 외교부 장관 자진 출국으로 추진 중인데 추가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측과 대강 합의했다. 대강 합의했다는 겁니다. 석방 교섭이 마무리된 겁니까? 대강 합의한 겁니까? 전세기는 언제 뜨는 겁니까? 자진 출국 형태입니까? 추방 형태입니까? 불이익은 없는 겁니까? 국민들이 궁금할 게 많은 것 같은데 누구 한 명 속 시원하게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대통령실 안보전략비서관 출신의 전성은 전 통일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네. 정부 설명을 들어보면 뭔가 이렇게 자세하고 친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안이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협상하기도 굉장히 숨가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는 되는데 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얘기만 들으면 조기 석방으로 다 합의된 것 같았는데 막상 외교부 장관 얘기 들어보니까 대강 합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교적 언어로 어떤 거예요? 대강 합의가 큰 틀에서는 합의했다는 건데 세부적인 건 아무것도 합의가 안 됐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번 대강 합의했다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그 강 비서실장께서 바로 올 수 있을 것처럼 멘트를 하셨지 않습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예. 그 후에 이제 이게 막상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게 되니까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일단 큰 틀에서 합의가 됐고 구체적으로 실무적 차원에서 더 좀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 여러 면에서는 이해는 갑니다. 이게 워낙 큰 사건이고 국민들에 대한 충격이 크기 때문에 네네. 정부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국민들을 저기에서 빼내야 된다는 그런 절박감이 있었을 텐데 이게 지금 미국의 시스템이라는 게 저 미국 사회라는 게 참 법적으로 법망으로 꽉 이제 그 조여져 있는 저 국가이기 때문에 일단 법적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은 네. 그거를 프로세스를 다 밟아나가야 되지 이렇게 함부로 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서만 아마 좀 법망을 비껴서서 어떤 조치가 있을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또 미국으로서도 저게 뭐 의도했던 아니했던 큰 사건이 될 수밖에 없던 게 국토보안부가 지금 담당이지 않습니까? 네. 국토보안부가 9.11 그 테러 사태 이후에 만들어져 가지고 미국의 전체적인 국내 안보하고 이민 관리를 하는데 저 사건이 단일 사건으로서 가장 많은 체포자 수가 발생한 사건이에요. 예. 그러니까 국토보안부에서도 저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일을 저렇게 벌려놨기 때문에 국토보안부 차원에서도 쉽게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양국의 정치권에서는 이거 빨리 좀 해소하고 싶어도 이미 미국의 법 그 시스템이 가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제 밟아나가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그 정부가 또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빨리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외교부 장관은 자진 출국 형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언급하신 이 이민정책의 주무 부처인 미국의 국토안보부 크리스티놈 장관은 얘기가 다릅니다. 추방이랍니다. Well, people that are in this country illegally need to know right now today that they have an opportunity to go home before they are detained. So many of those individuals that were detained through that operation in Georgia, we are following the law. They are going to be deported. A few of those had criminal activity beyond just being here past final removal orders, and they will face the consequences for that. 지금 전성훈 비서님, they are 네. going to be deported라고 했어요. deport, 추방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진 출국이 아니라 추방이다. 지금 미국의 국토안보부 장관은 추방이라고 얘기해요. 범죄자로 도장을 찍어서 이제 쫓아낸다는 얘기죠. 다시 미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랑 다르잖아요, 말이. 우리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국토보안부 장관은 이제 주무장관으로서
원론적으로 이제 자기네들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저거는 지금 이제 이것이 이미 정치적 사안이 됐고 외교적 사안이 됐기 때문에 저거는 백악관 차원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 차원에서 좀 걸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현 장관이 가졌으니까 고위층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예. 이거를 이민자 차원에서만 볼 게 아니고 이게 이 사건이 미치는 여러 가지 파장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엄청나게 외교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아니 지금 이 미국 안보장관 얘기대로 추방되면 안 돼요. 이분들 다시 미국에 입국해서 그 현대차가 투자한 공장 짓는 거 마무리해야 돼서 다시 재입국해야 되는데 지금 디포트 되면은 이 사람들 못 들어와요. 이 현대 그 LG 솔루션 이거 공장 문제가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기업이 또 미국 곳곳에 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같은 사정일 거란 말이에요. 네네. 또 우리만 짓는 게 아니고 일본도 짓고 있고 대만도 짓고 있고 유럽도 짓고 있고 저 사건 하나가 지금 미국의 기업에 투자해가지고 공장 건설해가지고 뭐 미국 경제를 좀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나라들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토보안부 장관은 본인 차원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백악관 차원에서는 걸러지지 않을까 싶고 그럼 다행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돼야죠. 대미 외교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다가 네. 이제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리라고도 또 믿고 있는데 김유정 장관님 또 정부 부처 장관 하셨으니까 네. 지난번 한미 관세 협상 때도 네. 우리나라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의 설명이 달랐어요. 맞습니다. 말이 달랐어요. 네. 소고기 그리고 쌀 문제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 백악관 입장은 완전 개방이다. 근데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그거는 협의 안 했다.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가 언제가 없었던 걸 갖고 개방 안 하기로 합의했다라는 식으로 대통령실이 설명을 한 거잖아요. 말이 달랐다. 근데 이번에도 또 뭐 말이 달라서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한데 왜냐하면 그 voluntary departure 그러니까 그들은 자진 퇴거. 네, 한국 사람들은 자진 출국할 것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말한 게 아니라 deported라고 했잖아요. 추방시킨다라고 했잖아요. 네. 아니 앞서 그 소고기하고 쌀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를 상회하는 투자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투자 비용에 대해서 이득을 본 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아니면 미국에 90% 남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도 상당히 달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굉장히 뭐 직접적으로 목숨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신원 안전과 관련된 얘기라서 가족들이나 지켜보는 국민들이나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불안하죠. 왜냐하면 뭐 이상한 나라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한국하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우리가 바로 11일 전에 양국 정상이 웃고 잘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곰팡이 나는 이런 구금 시설에 갇혀 있었어? 그러면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등 털어주면서 잘 보내주는 이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추방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그래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국민들에게 안심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인데 네네. 어제 국회에 나와서 대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대강합의. 아니 지금 자기 가족이 저렇게 미국에 일하러 출장 갔는데 적고를 당하고 있으면 국회에 나와서 대강 합의됐습니다. 이 얘기 할 수 있겠냐고요. 큰 틀에서 합의를 했지만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제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해도 네. 모자랄 판에 대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 국민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당국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이 일을 대하는 자세가 조현 장관의 자세가 대강이구나. 이거를 상징적으로 알려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까 말한 이 노 장관이 현재 런던에 가 있어요. 그러면은 영국에 가 있는 대사도 총출동해가지고 지금 노무 장관 만나러 가야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전방위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정권 바뀌자마자 유럽에 나가 있는 모든 대사나 미국 대사나 다 후임 대사 없이 다 불러들였어요. 전 정권 인사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 관세 협상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챙기는데 놓쳤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민세관 단속국, 국토안보수사국, 마약단속국, 조지아주 순찰대 등 여러 기관들이 꽤 오랜 기간 동안 나섰는데 우리가 어느 한 곳에서도 이상 징후를 감지 못하고 이 정보 취득하는데 실패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고 있었다. 예. 그런데 역시 지금 국민들의 안전귀국과 관련돼서 협상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도 역시 정보의 실패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전직 인사다, 현직 인사다, 뭐 외교와 관련된 인사가 있으면 총출동을 해서라도 현재 정보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아내는데 네.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1번 무사기한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이 국제사회에서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 발로 들어갔듯이 내 발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에 사생 결단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절대 대강해서는 안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조현 장관의 대강 합의라는 표현은 이 외교적으로 큰 틀에서의 어떤 굵직한 합의다라는 뜻이었겠습니다만 지금 대통령실이 밝혔던 것처럼 당장 전세기라도 띄울 것 같았던 발언과 현지 상황이 달라지면서 외교부 장관의 이 대강 합의라는 표현 자체도 도대체 미국과 뭐가 합의된 거냐라는 논란으로 지금 번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김희정 장관님께서 짚어주신 건데요. 10일, 그러니까 내일, 전성 비서님, 내일이면 전세기가 뜰 걸로 목표로 석방 교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보도에 따르면 현지 분위기가 내일 정말 전세기 띄울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분위기도 나와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행동보다 말만 너무 앞섰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고요. 내일 전세기 뜰 수 있습니까? 다 이분들 다 데려올 수 있습니까? 정부 설명대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전세기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는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전세기를 띄워서 우리 국민들을 데려온다고 할 때는 그 국민들한테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것을 자인하는 것처럼 그 인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분들이 가실 때 전부 다 왕복 비행기표를 끊어가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는 비행기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행기표 조정해가지고 개별적으로 오는 것도 자기 또 그 상황이 살던 데니까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죄를 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했을 수 있는데 워낙 이제 정부에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전세기 띄운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아무것도 구체적으로 합의된 게 없기 때문에 예. 내일 당장 뭐 비행기를 띄우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자진 출국이냐 추방이냐 이 부분도 불확실한 측면이 좀 있어 보이는데 우리 정부가 이 협상하는 것처럼 반드시 강제 추방이 아니라 자진 출국 형식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도 기원합니다. 그런데 자진 출국해도 불이익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진 출국 형식을 취하려는 이유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인데 저렇게 돼도 불이익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이민법에 따르면 자진 출국 시 불법 체류 기간에 따라 재입국 제한이 된다. 180일 이상은 3년, 1년 이상은 최대 10년. 미국 변호사들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진 출국 시 불법 체류를 인정하는 거라 재입국 제한된다. 국가 간 협정 등 정부 역량이 중요하다. 결국 정부 학이 달렸다. 외교력에 달렸다는 건데 자진 출국 돼도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데요? 지금 저 법률이 이제 통상적으로 개인 차원에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불법 체류가 길어지면서 잡혔을 때 자진 출국할 경우에 저런 법률이 적용된다 이건데 우리 정부에서도 또 우리 국민들도 강조했지만 저 분들이 통상적으로 미국에 여행을 가가지고 이렇게 뭐 눌러앉은 케이스가 아니고 미국이 원하는 공정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 법제도가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법으로 이제 있으면서 공장을 지어주는 미국 경제 건설에 기여를 했던 분들 아닙니까? 일반적인 그 체류자들하고도 다르고 또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소위 일리걸 에일리언 불법 입국자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넘어오다 걸린 이런 사람하고도 완전히 급이 다른 그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합리적이라면은 거기에 걸맞는 합리적인 그 조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지금 그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외교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이걸 다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들도 요즘 미국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딱 걸려있기 때문에 야 역시 이거 미국은 믿을 게 못 되는 나라라고나 하는 미국에 대한 불신감이 지금 전세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미국 국가 이익 차원에서도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고 계속 그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서 미국의 그 국가 외교의 신뢰를 깎아먹는 이런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300명이라는 우리 국민들을 이제 체포하는
이민 차원의 조그만 성과는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자기네 나름대로는 이게 뭐 다른 기업들한테 경쟁을 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미국의 전체적인 큰 이익의 차원에서 세계의 질서를 그래도 주도해 나가고 리드해 나가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소탄 대실이고 빈대에 잡으려다가 초가 상칸 태우는 꼴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어필하면서 이게 지금 미국 국내 법적 문제만 가지고는 우리한테 이로운 그 결과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한미 동맹 또 더 나아가서 전체 국제적 차원에서 네. 어떤 외교적 파장까지 고려해가지고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마땅히 잘못한 거 없기 때문에 이 조기 석방돼서 전 세계든 뭐든 빨리 이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를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었는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곧바로 이런 한국인에 대한 대규모 전례 없는 이 부당한 체포가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 백악관 혹은 한라인 누구도 우리 정부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 한미 관계에 뭔가 걸림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본질적인 문제. 두 번째는 이 우리 국민들 300명이 풀려난 이후에 앞으로 우리 많은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을 텐데 똑같이 이런 문제로 또 단속하면 어떡하냐라는 향후의 문제. 둘 다 우리 정부의 외교력에 지금 달려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 들어보시죠. If you don't have people in this country right now that know about batteries, maybe we should help them along and let some people come in and train our people to do, complex things, whether it's battery manufacturing or computer manufacturing or building ships. So we're going to look at that whole situation. 자, 뭐 전성 비서관님. 네. 두 가지 질문 하나씩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 미국 노동자를 훈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전문 인력들이 이렇게 대규모 와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미국에 공장 차릴까라는 생각이 현지에서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요 얘기는 잠시 후에 좀 짚어보고 정상회담 직후에 최우방 국민들 300명을 잡아들이는데 아무런 언지가 없었어요. 한미 관계 막 괜찮은 거 맞습니까? 한미 관계가 괜찮다고 지금 볼 수가 없죠. 지금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제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뭐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의구심 이런 거 다 해소됐다. 이제 한미 관계는 이제 정상적으로 복원되고 이제 잘 나간다. 이런 이제 그 결론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우리 정부에 누구도 몰랐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 백악관 비서실장 밑에 부비서실장 그 스티븐 밀러가 이거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보안부가 움직이더라도 그쪽을 백악관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실로다가 전달은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뭐 막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상황으로 다 법집 질서가 집행이 되고 있으니까 미리 좀 알려주고 좀 대비를 하고 이걸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이 그야말로 그 뒤통수 맞는 꼴을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정부가 한미 관계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무색해졌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태가 해결이 되더라도 한미 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우리 국민들에 대해서도 소상히 좀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그 발언 앞으로는 이 대규모 인력이 들어오지 말고 미국 내의 인력을 훈련시켜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업계에서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합니다. 차라리 관세를 물고 말지. 한국 기업들이 관세 폭탄을 피하려 1,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보조금 축소, 이민 단속 강화 등 정책을 취하면서 우리 전문 인력들이 단기 비자 받고 나가서 일하는 걸 이번에 대규모 단속했어요. 공장 짓는 건 멈췄습니다. 그러면 미국 노동자들 채용하는 것도 늦어집니다. 비싼 인건비로 인한 높은 공장 운영 비용. 국내 기업 관계자 차라리 투자를 재검토하고 관세를 물자. 이럴 거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변심 탓으로만 책임을 다 돌리기엔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우리 정부 믿고 미국에 투자한다고 한 건 아닙니까? 그럼 아무리 상대가 변심이 많은 정부를 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중개를 해야 되고 보증을 해야 되고 우리 기업인들이 이렇게 불이익 당하지 않게 뭐든 좀 협상을 잘 하는 게 정부의 목 아닙니까? 그게 맞겠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이 롤러코스터 타듯 하니까 네. 일단은 지금 이런 미국의 태도에 대해서 뭐 국민 모두가 너무 놀랐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 사람들 데려다가 뭐 기술도 가르치고 숙련공으로 만들고 뭐 이런 거 뭐 타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당장 눈앞에 닥치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서 배터리 그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장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돼갈 즈음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멈춰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공장을 지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건데 조지아주의 이 공장에도 뭐 한 8,500명 일자리 창출되기를 조지아 주지사 포함해서 다 기대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 공장을 만들어 놓고 나서 그다음에 뭐 직무 훈련을 시키건 새롭게 뭐 가르쳐서 뭐 그 뽑든지 간에 그 다음 순서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렇죠. 지금 공장 짓는 거를 뭘 어떻게 기술을 이전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네네. 지금 뭐 투자해달라 해서 이렇게 유치하면서 동시에 본인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또 서로 굉장히 배치되는 모순된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좀 당당하게 요구할 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투자 유치하라고 그러고 돈도 유치하고 공장도 짓고 보니까 미국의 13개 주에서 지금 투자 혹은 뭐 공장 건설 중인 게 13개 주에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비슷한 일이 또 안 일어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자에 대한 취업 비자에 대한 쿼터도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아니 우리가 돈 내서 투자하고 공장도 짓고 이렇게 요구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고 저는 좀 강력한 요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성훈 외교안보전략 비서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변화되는 상황이 있으면 속보로 전해드립니다.